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소 없이 무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전국에서 5, 6곳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과 나주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DML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이 PPS 2호기 준공을 마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증설로 연간 5,000톤의 PPS가 추가 생산돼 모두 13,600톤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익산이 진폭이 큰 가격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농가 폐해가 많았습니다. 저장 시설이 부족해 과잉 생산될 경우 산지 폐기되거나 헐값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동면에 전처리와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춘 대규모 출하 조절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탄소 없이 무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10년 안에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국에서 5에서 6곳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만금과 나주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1g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얻으면서도 탄소는 발생하지 않은 무한 청정 에너지인 인공태양. 정부가 2036년까지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월 말까지 부지를 선정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 3,50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8,500억 원 등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09의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과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정부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만금 부지는 최소 요구 면적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일 부지를 제공할 수 있고 왕복 6차선 진입로와 전기와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으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고 플라즈마 기술 연구소 등 이미 구축된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 부지와 향후 확장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항, 항만,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어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전남 나주입니다. 나주는 지난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근거인 조례제정과 인공태양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이 집적화된 에너지 거점이라는 점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공모가 마감되면 전국적으로 5, 6곳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여섯 곳의 지자체가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부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현장 조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본격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는 지자체 주도로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발전 수익은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시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입지 적합성 검토, 전력개통 연계 방안 마련,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개발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말쯤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항이 고시에 포함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 계획 반영 시기는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포신항 등 다른 항만과 달리 새만금 신항은 저반시설 4개 선석과 배후부지 등이 전액 민간 자본으로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의 공사가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6일 기공식을 열고 380억 원을 들여 자동화 공장과 아파트형 임대 가공 공장, 지원센터 등 수산 가공단지 건립에 첫 발을 뗍니다. 군산시는 단지가 조성되면 수산식품 산업의 첨단 기술화를 촉진하고 기업 지원과 수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물김 등 다양한 지역 수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 가공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부지 분양률은 76%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7년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기 부지 공급과 투자 유치 연속성을 위해 정부는 2단계 확장 사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장 경선은 신형대와 윤준병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고 이어 대의원 투표와 함께 임시당원대회가 열립니다. 최종 결과는 중앙당 의결을 거쳐 11월 3일 확정됩니다.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이 PPS 2호기 준공을 마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증설로 연간 5,000톤의 PPS가 추가 생산돼 13,600톤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 두 번째 PPS 생산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지난 22년 투자 협약 체결 후 3년 만으로 오늘 준공식을 갖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PPS 즉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플라스틱이지만 철만큼 강하고 무게는 훨씬 가볍습니다. 내열성이 높아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됩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경량화 효과가 커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로서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로 군산 공장은 연간 5,000톤의 PPS가 추가 생산돼 연만 3,600톤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신규 공장은 자동화 설비와 친환경 공정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시는 이번 증설로 원료 제조부터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일관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PPS 공급망 안정과 생산 효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첨단 소재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소재 기업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군산시는 첨단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5개년 진흥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 산업의 핵심 전략과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됩니다. 용역 결과는 정부의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과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학과의 신설을 추진합니다. 신설학과는 사학과와 에너지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해양치유학과, 디지털융합기술학과 등입니다. 이들 학과는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개설할 예정이며 전공 특성에 맞춰 교과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 대학원은 현재 석사학위과정 2개 학부 45개 학과와 박사학위과정 2개 학부 35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과 조촌동 상가의 공실률은 하락하고 원도심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송 조촌동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9.6%로 전분기보다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규모 상가는 1.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상권은 중대형 상가 13.2%로 전분기와 동일했고 소규모 상가는 12.9%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금고를 운용할 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재선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이용 편리성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내년부터 4년 동안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현금 출납과 보관,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기금과 여유자금 관리 등을 맡게 됩니다. 익산은 전국 양파 주산지 중 한 곳입니다. 기업 납품이 이뤄질 만큼 질 좋은 양파가 생산되지만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농가들이 산지 폐기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아 2027년까지 용돈면에 출하 조절 시설이 구축됩니다. 익산 여산면 등은 전국 양파 주산지입니다. 수확철이 되면 망에 담긴 양파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익산 양파는 석회암 토양에서 재배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피자 업체 3곳에 1,000톤이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부족해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해마다 200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14,700톤 이상. 저장 관리를 통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농민들은 산지 폐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헐값에 넘기기도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3중으로 농민들은 너무 힘이 들죠. 이런 가운데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구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와 익산원예농협이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 2027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용동면 1대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저온 저장고와 예냉시설, 전처리 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연간 5,000톤 이상의 양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하를 조절한다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파는 기본적으로 약 5,0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비수기에는 다른 작물도 그와 비슷한 물량을 취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부족으로 산지 폐기 등을 감내해야 했던 익산 양파 농가들. 저장과 냉동, 전처리까지 가능한 출하 조절 시설이 구축되면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승용차가 충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54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군산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가운데 30%가 넘게 초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수는 모두 12명입니다. 이 가운데 33%, 4명은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사가 단기간 간헐적으로 이뤄져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내에서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지금까지 12명이 붙잡혔습니다. 국회 위성군 의원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도내에서 1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 3명은 사안이 심각해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정신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륜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이륜차와 킥보드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인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농업법인 대표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완주의 한 농업법인 대표와 팀장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분양한 뒤 투자 원금과 인삼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농업법인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에 걸쳐 3.59 제곱킬로미터를 중심 업무와 지원 업무, 배후주거지구 등으로 세분화한 자산운용,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연내 금융도시 개발 계획을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내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폐교 활용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폐교에 활용 가능한 용도로 주민 공동시설과 통합돌봄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지자체가 활용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도내 폐교는 현재 18곳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기관을 모집합니다. 선정업체는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급식소 지원계획 수립과 순회 방문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위생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입니다. 접수는 오는 13일까지 시청 위생과에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심의를 거쳐 11월 중 위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규모의 학교 스포츠클럽 탁구대회가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4일간 실내 체육관에서 대회가 진행되며 전국에서 선수와 가족 등 1,200여 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18개 종목에 걸쳐 진행되며 익산은 탁구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익산 지역 수험생은 무료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2026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인 11월 18일부터 3주간 영화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화 감상을 하려면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등 10명 이상 단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수도산 그림책 숲도서관에서 오는 11월 15일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서현 작가와의 만남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독자들과 만나는 서현 작가는 눈물바다, 간질간질, 호라이 등 다수의 인기 그림책을 집필했으며 자신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인회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리남중교회 복지봉사국은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송악동 난방취약가구 4가정에 연탄 총 2,000장이 전달됐습니다. 특히 교회 성도와 자원봉사자 30명은 대상자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사랑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17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8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19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